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DX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저희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아래 번호로 문자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전 상장일 이후부터 지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원래 잘 나오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매도하라는 이야기 너무나 흔한 이야기인데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거기다가 날짜까지 딱 지정되어 있던 호재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패턴을 보였다가 상장 당일 이후부터 하락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기조였기도 했죠. 다만 이제 이게 어디까지 하락했다가 반등을 할 거냐, 아니 반등을 하긴 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한 상황인데, 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원치 않는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건지 판가름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증시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죠. 최근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자꾸 발생하면서 글로벌 증시와 역행하는 한국의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3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을 정도로 지금 증시 상태가 아주 좋고요.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토요일에 올해 최고치를 찍었죠. 특히 작년에 3,000대부터 시작을 했던 S&P 500이었는데 어느새 5,0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증시는 그냥 고작 이 정도.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작년 연말에 또 산타랠리가 오랜만에 찾아와서 희망을 딱 줬었는데 이후에 쭉 하락하는 이 기조 너무나 화가 나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의 포스코 DX는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은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의 자본인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렇게 외국인들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을 하니까 포스코 DX도 이 증시의 하락과 함께, 포스코 DX의 흐름도 보면은 단기 호재 소멸이라는 이유도 있긴 해도 그냥 약해진 국내 증시의 흐름에 맞게 하락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최근 한 달간은 여전히 순매수가 높은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전 상장 전에 크게 들어왔던 매수 물량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는 지속적인 매도세 기조입니다. 파란 게 더 많은 거 보이시죠? 말씀드렸듯이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본 매도에 포스코 DX도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 정도로 봐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 연기금의 매수세죠.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최근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던 상승을 하던 그런 거 상관없이 연기금은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연기금 같은 국가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형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이상 꾸준히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가죠. 장기 투자 성향을 보입니다. 특히 가치 투자를 원칙으로 해서 추세 추종 매매 방식을 따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쭉 상승 기조일 때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엄청난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주가가 하락 기조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내놓게 됩니다. 워낙에 많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적은 수익률이라도 큰 금액으로 수익금이 돌아오니까 가능한 그런 매매 방식인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 포스코 DX의 모회사인 포스코 홀딩스가 연기금의 매도세에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외국인들은 이렇게 셀 코리아를 외쳐도 장기간 상승에 투자하는 연기금의 매수세는 확실하게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오늘은 몇몇 섹터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또 저희 국내 주식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약보합 정도로 지금 잘 자리 지켜주고 있어서 이 또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딱히 악재가 있다거나 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유도 없고, 오히려 지금 포스코 DX는 호재만 좀 많은 상황이죠. 단지 특별하게 어떤 이슈될 만한 이야기, 그런 거리가 없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사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정장에서도 자리를 잘 지켜낸 거의 유일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확실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급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시장의 기조로 딱 돌아오면은 재차 상승을 해서 신고가를 가는 경우가 상당하죠. 이미 그런 사례들은 여러 번 보여줬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도 조정장에 급락을 하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살짝 눌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눌림목에서 매매를 합니다. 급등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모멘텀도 살아있고요. 자, 이렇듯이 포스코 DX 주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현재 전체 시장 상태가 그리 고르지는 못하고 그에 맞춰 조정이 좀 심화된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도 좀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지켜내시고 극대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요 번호에다가 요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문자 하나만 딱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양질의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아무나 막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서 현재 비공개로 운영 중인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상 보시고 입장 요청하시는 건지만 확인하려고 저희가 확인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문자 하나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꼭 수익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관련해서 여러 산업군이 관련 업종으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포스코 DX도 스마트 팩토리 선두기업답게 산업 현장에 특화된 로봇, AI,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같은 이런 기술에 기반한 신사업 발굴과 육성에 집중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는 로봇과 관련된 거, AI를 접목시킬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 AI가 산업의 지각을 많이 바꿔놓은 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혜 혜택이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정말로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섹터들이긴 한데 반도체 관련돼서는 제가 주말 중에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반도체 이전에 먼저 움직였던 섹터 그리고 여전히 상승 중인 섹터가 바로 로봇 섹터들입니다. 오늘도 제우스, 에브리봇, 대동기어, 뉴루메카까지 상승 정말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넓게 보면은 AI로 산업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AI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칩들과 기판 관련주들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로봇이나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 다 모두 다 문어발 엮듯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로봇 관련 섹터들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하나씩 다 잡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폐막한 CES 2024를 앞두고 로봇주들이 먼저 움직일 거를 예상을 해서 무려 작년 12월 13일에 텔레그램에서 하나씩 다 찝어드려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거기다가 손절가는 얼마인지까지 다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렸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봐보면은 대장주였던 두산 로보틱스 금액대 이런 거 다 알려드렸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대장주나 마찬가지죠. 이것도 다 이렇게 알려드렸었고요. T로보틱스, 뉴로메카, SBB테크, 로보스타, 로보티지도 마찬가지였고 유일 로보틱스도 있었네요. 자, 자리 하나하나 찝어드린 거 보이시죠? 넘어설 때마다 매수하라고 했던 거. 자,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고 휴림 로봇 그리고 국내에서 감속기라고 하면은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인 SPG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매수할 타이밍, 매도할 타이밍, 추가 매수해도 될 타이밍, 손절하고 나가야 될 타이밍까지 다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개만 그 결과를 좀 보도록 할까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13일 날짜에 안내해 드렸을 때 이후에 약간의 횡보를 하다가 바로 급등을 했죠. 자, 매도 후 하락.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3일 날짜에 잡아드렸고 상승률만 봐도 잡아드린 위치에서 작게 딱 엘리어트 파동 3파동을 딱 그리면서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한 대략 40% 정도 수익을 냈었고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잡아드린 위치에서 20% 이상 상승.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60일 위쪽으로 딱 안착한 금액에서 지지받으면 무조건 매수하라고 했었는데 13일날 잡아드리고 15일날 딱 반등하면서 마찬가지로 30% 이상의 수익을 딱 내고 있는 중이고요. 에브리봇이 현재 가장 큰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13일 이후에 100%에 가까운 상승률로 수익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11월부터 두산 로보틱스가 반등을 시작하면서 로봇 섹터들을 좀 이끌어줬었고 12월부터 AI와 로봇에 접목된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면서 로봇주들이 꿈틀하려고 하자마자 일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종목들 하나씩 다 선별해서 세세하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결과가 이런 결과가 돌아온 거고요. 이렇게 보듯이 우리는 그동안 너무 특정 섹터만 바라보면서 조정 중이어도 다시 또 오를 것이라는 이런 믿음 하나만으로 마냥 기다렸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건 맞긴 합니다. 텔레그램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하나하나 다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는데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절대로 없죠. 시장을 넓게 보시고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절대 놓치지 말길 다시 한번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 여기만 보지 마시고
혼자서 그런 걸 일일이 다 알아보기 어려우시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텔레그램에서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뭐 400분 넘는 분들 들어가 계신데 그분들은 뭐 저희한테 뭐 돈을 주나요? 뭘 주나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런 부담 갖지도 마시고 그냥 들어와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 CXL 요 관련주들이 아주 제일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9.37%네요. 평균적으로. 딱 봐도 엄청나게 상승 중인 거 보이시죠? 기간 수익률도 괜찮고요. 자, 여기서도 아직 안 오른 종목 중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최대한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높은 금액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포착해 놓은 요 CXL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꼭 집중해서 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셔서 매수하신 다음에 요 수익들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어디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반도체 섹터였죠. 물론 이 AI 반도체 관련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종목별 차별화를 이뤄주면서 나홀로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기로 돌아오는 반도체 호조 시기에 들어가면서 2023년 말부터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모두 다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정말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2년 주기의 반도체 호황, 그리고 AI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 세 가지로 앞으로의 큰 폭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을 골라내서 우리는 2024년 초부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야 하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를 다시 가져온 거는 AI의 혁명입니다. 이 AI 혁명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보다 아주 빠른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섹터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마치 원자재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가고 최대한 낮은 생산 원가를 갖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은, 이 AI 시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성능 향상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비용보다는 강한 성능이 살아남게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시장의 요구는 기존처럼 대량 생산한 이후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를 먼저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수율에 맞춰서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성능 향상이 요구된 시발점이 바로 AI 서버의 대역폭의 문제입니다. 특히 AI 서버는 기존의 서버와 다르게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프로세서 중심의 컴퓨팅에서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으로 전환이 되면서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와 양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 양도 거대하게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서버는 저장해둔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저장을 그냥 해두는데 가치를 뒀다면은 AI 서버는 다르죠. 이런 서버의 차이점 때문에 저장 성능에 중점을 뒀던 낸드 플래시는 꽤나 오랫동안 불황을 겪었고, 반면에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램의 호황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수페타6의 저층 MLB라든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HBM, 이런 게 모두 디램 성능 향상을 위한 장치들이어서 다른 반도체 종목과는 다르게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AI 서버에서는 GPU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교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대역폭이라는 거는 고속도로의 차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1차선보다는 당연히 8차선이 더 원활할 수밖에 없고 8차선보다는 당연히 16차선이 더 빠르고 원활할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불리는 이 CPU에 비해서 그래픽 저장 장치라고 불리는 GPU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로 넘어오면서 서버 분야에서만큼은 GPU의 중요성이 CPU보다 더 커졌죠. 이건 마치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이전에는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이나 등화류가 켜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던 배터리가 이제는 차를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로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석유가 필요 없어졌듯이 AI 서버에서만큼은 이 CPU보다는 GPU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산업이 발전할 때 그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컴퓨팅 영역에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가 되니까 이제는 CPU와 GPU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HBM이고요. 이 HBM을 통해서 GPU 메모리를 가져오고 CPU는 128GB D램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됐죠. 이런 산업의 발전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I 반도체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당초 2년마다 출시하기로 했던 GPU를 1년마다 출시하기로 바꿨고 CPU와 GPU를 묶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성능을 계속해서 높게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월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쉽게 메모리 이동의 병목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와 GPU의 성능의 최대 한계치가 메모리의 최대 한계치에 막히는 문제인데 이 처리 장치의 발전 속도를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CXL.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메모리 성능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핫앤 콜드 메모리 전략입니다. 핫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램과 HBM이고 콜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에 특화된 스토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핫 메모리와 콜드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핫과 콜드 이 딱 중간에 웜 메모리라는 게 생긴 거고 요 웜 메모리가 바로 CXL인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냉탕과 온탕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웜 메모리가 생기게 되면은 콜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일을 최대한 줄여서 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DDR5 D램 단일 스트림 테스트 결과보다 D램과 CXL 메모리를 추가한 것이 무려 3.2배나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CXL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용량 확장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사진인데 많은 D램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제를 하고 폼팩터는 SSD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D램이고 이게 바로 SSD입니다. SSD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렸던 저장 장치의 진화된 버전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서버에 교체 없이 기존 SSD 자리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바로 이게 따로 설치할 게 없는데 추가적인 D램 용량이 생기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장점은 특히 AI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의 효율적인 메모리 용량 관리로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지연되는 전송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센터의 성능도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도 더 많은 용량의 HBM을 탑재를 해서 칩의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이 CXL 역시 더욱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켓 리서치에서 이미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15억 달러, 2028년까지는 1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을 돌이켜보면 AI 반도체가 뜬다 어쩐다 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들 다 나락갈 때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만큼은 고공행진을 했었죠. 차트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로 상승을 했던 게 PCB의 용량을 늘려주는 MLB 기판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무려 5,200원에서 43,3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램의 성능을 더욱 강화한 HBM 관련주, 대장은 SK 하이닉스였지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TC본더를 만들어내는 한미반도체, 11,150원에서 무려 67,9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MPU 관련주들, 대장주가 칩스앤미디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6,750원에서 무려 34,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CXL 관련주죠.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야 할지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고른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칩셋미디어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일 종목인 거죠. 물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이 CX 관련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진짜 종목, 진짜 템베거를 보여줄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야만 하겠죠. 아무 종목이나 막 샀다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행법상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과 매수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상단의 번호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시기 같이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저희가 다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장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고 날개짓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모든 종목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000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오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해서 1이라고 딱 써주시고 옆에다가 뭐 화이팅, 영상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양질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가 더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 그냥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 고민 다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짐 차노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몇 조를 벌던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막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면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외감이 크게 느껴지죠. 그런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모르고 일단 사보자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그리고 뭐 응원의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 절대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행동을 하셔야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 딱 하시고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가셔서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